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던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한양 뒷골목에는 해가 지면 사람 발길이 뚝 끊기는 골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 골목이 유난히 눈에 밟히던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골목을 잊힌 골목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나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붙은 이름이었죠. 골목 입구는 분명 있었지만 막상 찾으려 하면 어디였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은 자신이 그곳을 지나갔다는 사실조차 잊곤 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띄지도 기억에 남지도 않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이름은 박서방이라 불렸습니다. 성이 박씨였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불렸는지는 본인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평범하고 그만큼 잊히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남대문 근처 객주에서 짐꾼 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몸으로 때우는 일이었죠. 가족도 없었고 친구라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일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완전히 져버렸고 거리에는 찬 바람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허름한 두루마기 깃을 여미며 빠른 걸음으로 하숙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익숙한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이 길을 수백 번도 더 지나갔을 텐데 마치 처음 와본 곳처럼 모든 게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 한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꽤 귀한 물건처럼 보였죠. 박서방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박서방은 주머니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안에는 작은 목패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손바닥만 한 크기의 패였습니다. 표면에는 무언가 새겨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패를 가까이 가져가 자세히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쥔 목패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놀란 박서방이 손을 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패가 손바닥에 달라붙은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누군가 흘린 물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할 만큼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건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박서방은 목패를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하숙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등잔불을 켜고 목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패의 표면에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글자인데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읽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글자는 계속 변했습니다. 처음엔 박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깜빡이는 사이 이로 바뀌었고 다시 보면 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글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형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에 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버리려 해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고 던져버리려 해도 다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이 객주로 출근하자 동료 하나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서방, 어제 일찍 들어갔더니 오늘은 일찍 나왔구먼. 박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박서방인데 왜 이서방이라 부르는 걸까요? 박서방은 정중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방입니다. 그러자 동료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 이씨 아닌가? 작년에 들어올 때부터 이서방이라 불렀는데. 박서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죠. 박서방은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아마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내내 사람들이 박서방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서방이라 불렀고 어떤 사람은 김서방이라 불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최서방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고 다음엔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되자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사람들의 기억이었습니다. 객주 주인은 박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이서방, 자네 지난주에 종로 쪽 일 맡았을 때 말이야. 박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지난주에 종로 쪽 일을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느 상점에 짐을 날랐고 그 상점 주인이 자네를 칭찬했다고 말입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 날이 제가 종로 쪽은 간 적이 없습니다. 주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분명 자네가 갔는데. 내가 직접 시켰잖아. 박서방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인의 기억 속에는 분명 자신이 종로에 간 일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 본인의 기억 속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박서방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가본 적도 없는 장소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박서방은 시장을 지나가다 한 상인과 마주쳤습니다. 상인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서방, 오랜만이네. 지난달에 우리 가게 물건 날라줬을 때 이후로 못 봤네. 박서방은 그 상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서방이 어떤 물건을 날랐는지,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심지어 박서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존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두 명이 된 것처럼 자신이 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자신이 다녀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누군가 바로 옆에서 숨 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면 또다시 그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일어나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목패를 꺼내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목패의 글자는 여전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자가 변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박, 이, 김, 최, 정, 송. 성씨들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나면 글자 하나가 흐려지면서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물건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부터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바뀌는 일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 혹시 이상한 목패를 본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늙은 짐꾼이 박서방을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목패를 주었나? 박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늙은 짐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런가. 자네가 벌써 세 번째일세. 세 번째요? 그 목패를 주운 사람 말일세. 작년에도 한 명 있었고 그 전년에도 한 명 있었지. 박서방은 급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늙은 짐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잊혀졌다는 표현이 맞겠군. 잊혀졌다니요? 그래. 분명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더군. 이름도 얼굴도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말일세. 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늙은 짐꾼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서도 누군가는 그 이름을 쓰고 있었다는 거야. 마치 그 이름이 빈 껍데기가 되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옷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말일세.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말을 모으고 사라진 사람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박서방은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객주의 오래된 장부를 뒤지고 주막에서 취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잊힌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서 목패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목패를 돌려주러 간 것입니다. 목패에는 원래 주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잊힌 골목 깊은 곳에 있는 낡은 사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름 없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름 없는 자는 원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름을 잃자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빼앗아 목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패를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누군가 주우면 그 사람의 이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흔들리면 존재가 흔들립니다. 존재가 흔들리면 결국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패를 주운 사람은 결국 사당으로 찾아갑니다. 이름을 돌려받기 위해, 아니,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당에 들어간 사람은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들은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키려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어주는 순간 그 사람이 자신이 되고 자신이 그 사람이 됩니다. 결국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이미 정해진 순서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서방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목패를 가지고 사당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그냥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정말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일까요? 박서방은 결심했습니다. 사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박서방은 잊힌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고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길이 보였습니다. 목패를 손에 쥔 순간 보이지 않던 길이 나타났습니다. 박서방은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가자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당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사당이었지만 안에서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사당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박서방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당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면에는 수많은 목패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각각의 목패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도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당 중앙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얼굴이 없었습니다. 그저 윤곽만 있을 뿐 형체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물처럼 계속 흐르는 형상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왔구나. 목소리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진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고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젊은 사람의 목소리도 늙은 사람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름 없는 자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름이 없다. 아니, 너무 많은 이름을 가졌기에 이름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게 맞겠구나.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이름 없는 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는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이름을 모은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잠시나마 존재하기 위해서. 박서방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빼앗을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 그런 건 없지. 하지만 필요는 있다. 자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름을 잃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말이야. 이름 없는 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벽면에 목패 하나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목패가 박서방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자네의 목패다. 자네 이름이 여기 담겨 있지. 박서방은 그 목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목패에는 박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곧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자네도 사라진다. 아무도 박서방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지. 박서방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이름 없는 자가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여러 사람의 웃음이 겹쳐진 것 같았습니다. 방법은 있다. 자네가 나를 대신하면 된다. 당신을 대신한다고요? 그렇다. 내가 가진 모든 이름을 자네에게 준다. 그러면 자네는 수많은 이름을 가지게 되고 자네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자네가 여기 앉아서 다음 사람을 기다려야 하지만 말이다. 박서방은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똑같은 일을 반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면요? 거절하면 자네는 사라진다. 간단하지. 마지막 선택의 순간 그는 오래 망설입니다. 박서방은 사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 수많은 목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목패들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가졌던, 존재했던, 누군가에게 기억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목패일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살았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을까요?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름 없는 자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서방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합니다. 박서방은 손에 쥔 목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목패의 글자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박서방은 천천히 목패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인가? 자네는 사라지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 고통 속에 밀어넣느니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낫습니다. 이름 없는 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상하군. 자네가 첫 번째다. 첫 번째요? 거절한 사람 말이다. 지금까지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지.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말이야. 하지만 자네는 달랐구나. 이름 없는 자의 형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이로구나. 끝이라니요? 나의 끝말이다. 누군가 거절하면 이 굴레가 끊어진다. 더 이상 이름을 모을 수 없게 되지. 벽면의 목패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패에 새겨진 이름들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목패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름들은 돌아간다. 원래 주인에게로. 비록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름은 다시 그들의 것이 된다. 이름 없는 자의 형체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고맙다. 끝내주어서. 그리고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은 사당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목패들은 모두 사라졌고 촛불도 꺼졌습니다.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박서방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목패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서방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객주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짐꾼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동료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박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기억되지 않아도 자신은 여전히 여기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었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양 뒷골목을 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런 말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사람 하나가 줄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추운 겨울밤 잊힌 골목을 지나다 보면 가끔 누군가와 스쳐 지나간다고.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이름도 알 수 없지만 분명 사람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름 없이 기억되지 않은 채 하지만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박서방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야담도 조용히 이어집니다.